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주주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잡설보다는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금양만 보면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가끔 금양 관련 영상을 찾아보다 보면 거의 99%가 다 거짓 선동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미친 아이는 뭐 거래 정지 이후로 정리 매매가 되면 뭐 200% 급등이 나올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댕댕이 소리를 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뭐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거다, 정부 지원이 들어갈 거다, 지금 정지가 호재다. 이게 제일 나쁜 인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뉴스 기사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11일 이 신청까지 3일 남았는데 11일까지 꽉 채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마 개인적인 생각은 꽉 채울 것 같아요. 대부분 회사들이 꽉 채우기보다는 한 2, 3일 미리 내거든요. 근데 금량은 꽉 채울 것 같습니다. 이 신청이 없다면 상장 폐지가 될 텐데 바로 절차가 진행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주식 20년 하면서 의견 거절되고 이 신청 안 한 회사는 본 적이 없어요. 왜? 고의상패거든요. 우리 회사 그냥 상패할게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주주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서 이 회사 상대로 고소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 신청을 안 한 곳은 없고요. 단 한 번도 이 신청을 거래소에서 안 받아들인 적도 없습니다. 거의 99.9%의 확률로 1년의 개선 기간을 줬어요. 1년의 개선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빨리 거래 재개가 된다더라, 이런 제발 헛된 소문에 좀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습니다. 최대 주주 지금 주식이 압류 중이에요. 국세가 314억, 지방세가 29억 정도 체납 중입니다. 체납 이유는 최근에 뉴스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류강지와 우호 지분이 한 26.5% 정도 되고요. 지금 개미들 이제 보유 지분이 한 60에서 65% 되거든요. 그리고 담보 대출 비율이 16.69%입니다. 원래는 4% 정도밖에 안 됐는데 부산 진구청에서 이 지방세 때문에 800만 주, 약 한 780억, 90억 정도 되죠. 이걸 압류를 해버렸어요. 이 부산 진구청에서는 야, 그러면 20몇 억밖에 안 되는데 이건 너무 많이 압류한 거 아니냐? 나중에 정리매매가 되면 보통 마이너스 90% 정도 시작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790억, 780억이 90% 이상 빠져버리면 지방세, 그러니까 시장가로 던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압류가 된 것 같습니다. 국세까지 포함되면 약 한 340억 정도 되죠. 이 부분으로 일단 압류가 되어 있다.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래 재개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차 떼고 포 떼고 제가 기업 회생이나 워크아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금량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순화해서 쉽지 않다라는 워딩을 썼는데 힘들다, 엄청나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총에서 사과하면서 5단계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지 않았냐, 너도 영상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지 않았냐. 근데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로, 이런 부분이 다 빠졌어요. 그냥 회사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주주 달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사실상. 한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 법원 쪽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무법인 쪽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채권 추심 담당이었어요. 채권 추심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뭔지 아신가요?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왜? 부동산은 바로 돈이 되거든요. 이 기장 팩토리 공장에서 담보로 토지를 이제 담보로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기장 공장 주소가 기장군 장하읍
읍 오리 산 187입니다. 이렇게 등기부 등본 보면 산 187에 자 주식회사 기존이에요. 폐쇄가 돼 있어요. 지금 등기부 등본이 활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떨어지고 등기부 등본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준공한 후에 되지 않냐? 그러면 일단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담보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을부터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토지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15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토지 가격. 위에 어차피 건물을 매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토지 담보로 915억 주고 산 토지를 담보로 얼마를 땡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누가 담보를 잡았는지, 그리고 준공이 안 된 시점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장 공장 담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신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질 거고요. 회사는 빠르게 자금 조달, 이 자금 조달이 지금 회사의 키포인트인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잖아요. 해외 투자 유치 2조 달러, 2억 달러면 한 2,800억, 2,900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중국 자본 얘기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예전에 자본을 땡길 수 있었으면, 유치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왜냐면 작년 연말부터 6곳과 여러 군데 돈을 빌리러 다녔거든요. 국내 거의 IB, 투자은행 쪽 대부분 다 컨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돈을 투자하고 빌려주는 곳이 없어요. 정부에서, 은행에서 이런 기대 심리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걔네들도 지금 부산의 BNK 같은 경우도 지금 빌려준 자금이 묶여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추가 대출을 한다? 지금 당장?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기업회생 아니면 워크아웃, ARS 신청이 조만간 들어갈 거다. 이 신청한 후에 한 달 정도 안으로 회생 계획서 안에 그 부분을 꼭 집어넣을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선 기간은 이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으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 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이 신청을 하고 1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 한 4월 10일까지 일단 이 신청 개선 기간 줄게 해도 이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일단 높게 보고 있고요. 거래소에 제출한 이제 계획 및 절차가 철저히 이행하고 의견 거절 사유가 확실하게 해소가 돼야 거래 재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회사는 당연히 주주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고지고대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법인 재감사 요청하는 것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국세 29억, 그러니까 지방세 29억을 못 갚는데 재감사에 돈이 있을지, 물론 꿈처럼 돈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회사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또 커뮤니티 종토방이라고 하잖아요. 거래 정지가 풀려졌으면 머리로는 유광재 회장을 믿었는데 마음은 믿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 들은데 요즘 폭락장이라 거래 정지가 안 됐으면 더 떨어졌을 테니 신의 한 수일 수도, 이건 조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워딩을 그대로도 유튜브에 내보내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정신머리가 있는 건지 욕도 아깝습니다. 욕도. 그리고 제 지난 영상에서 이 조기도son 3탄 알려드렸잖아요.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누구처럼 종목 준다, 소통방 참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오늘 오전에 다른 영상에서 계속 언급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대성창투였어요. 이유는 벤처, 이재명 대표의 2021년 대선 공약이었죠. 벤처기업 예산 10조 늘린다. 근데 장중에 17%인가 18% 뛰어버렸다더라고요. 오늘 제가 3.3% 2,320원에 체크해서 올렸었거든요. 다시 2,100원 부근에서. 근데 이미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놓쳤죠. 그리고 추가적인 한 종목 다른 영상에서는 오픈 안 했는데 여기서 오픈해 드릴게요. 행정수도 이전에서 제가 지난 2탄에서 유라테크 보여드렸잖아요.
유라테크가 한 8에서 90%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오픈롤도 한 50% 급등이 나왔는데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세종시 인근 38,000평 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5,900원, 5,500원 부근에서 진입하라고 언급드렸는데 이것도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번 눌렀다가 장 후반에 살짝 더 올라왔어요. 일단은 진입가는 충분히 좋다. 근데 조금 신신제약을 좀 더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종목은 알려드렸고 이 종목은 이미 뛴 거잖아요. 야 이미 올라간 거 알려주면 뭐하냐 이 자식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잠시 뒤에 대놓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지오 엘리먼트 꼭 체크해 주세요.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상세한 전략 같은 경우는 이 계잡주 소통방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렸는데 입장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좀 저는 의아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통방 같은 경우 저는 힘을 좀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4일 위세 아이텍이라는 종목 8,300원 부근에서 4월 4일 날 체크해드렸어요. 위세 아이텍이요. 위세 아이텍.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종목 알려드렸는데 위세 아이텍이 60% 정도 급등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8,300원 오전 11시였어요. 8,300원 이하로 내려갔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12시 50분 위세 아이텍 진입가 8,300원 이하 내려왔다. 8,260원 보이시죠? 이런 걸로 저는 허튼 소리 안 해요. 물론 짧게 먹고 나왔지만 소통방에서 다 알려드렸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 보면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영상의 영상 설명과 댓글 상단 보시면 금양 소통하겠다 주주님들과 당연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겠죠. 현실적인 금양에 대한 조언과 계좌 복구 원하시면 참여하겠다 체크 그 다음에 초대받을 연락처 남겨주신 후에 제출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긴 말 안 드릴게요. 요것만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위크아웃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 지난 영상에서 몇 번 예고를 드렸어요. 기업 워크아웃과 자율구조 조정 ARS죠.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법정 관리 대신 요즘에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속해요. 법정 관리 기업 회생보다 더 빠르게. 왜냐하면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협의를 통해서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의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채권단과 협의만 빠르게 진행된다면요. 근데 문제는 있죠. 채권단 동의가 필요합니다. 75% 이상. 그리고 법원이 아닌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 한마디로 금융권, 은행이겠죠. 그리고 자구 노력은 필수예요. 기업 이미지 손상을 또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정 관리는 기업이 그냥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라 이미지에 좋다. 그래서 기업 회생, 이제 자율구조 조정이죠. 워크아웃 두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갈 것 같고요. 저는 ARS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자율구조 조정입니다. 그 이유가 기업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이고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서 기업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율구조 조정은 워크아웃 플러스 법정 관리를 합친 구조조정 방식이에요. 법원이 일시적으로 기업 채무를 유예하고 법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위에는 은행, 금융기관이 주입니다.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계획 수립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ARS 기간 동안 기업은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을 통해서 재무 상태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건 워크아웃 동일해요. 채권단은 추가 자금 지원 여부를 여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추가 자금 지원 없이는 회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기업이 살아야지 경제도 살고 채권단도 살아나고 주주님들도 살아날 수 있는데 야 너무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자금 조달만 되면 문제 없잖아. 꼭 워크아웃이나 자율구조조정 들어가야겠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자금 조달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금양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기업들 특히 2차전지 종목들 외부에서 돈 땡길 곳 없어요. 힘들어요. 이건 냉정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 못하고 될 거야 라고 다른 이상한 영상 보실 거면 가세요. 그냥 제 영상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저는 가능성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에 보고 있는데
워크아웃이라든지 이런 자율주종 고정을 왜 빨리 해야 되냐? 지금 금양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채무 기간, 빚을 갚아야 될 기간이 도래돼서 빚을 갚지 못하면, 제가 아까 이제 뭐 전문이라고 했죠? 추심 전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채권자들은 제일 먼저 할 부분이 은행 통장 압류예요. 가압류. 무조건 압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돈이라도 내가 빨리 받아야 되니까. 나도 돈이 급한데. 그러면 기업에 자금이 묶여버리면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최악의 기업은 직원들 월급을 떼먹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있어서는 사회악입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직원들이 자산이에요. 나중에 회사가 어느 정도 살아날 때 안에 직원들이 있어야지 회사도 살죠. 근데 직원들 월급 못 받고 다 나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나 저는 자율구조조정 ARS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자본 M&A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회사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최대주 지분도 지금 다 담보로 엮여 있는데 외부 자금, 무자본 M&A가 최악입니다. 보통 사모펀드의 껍질을 쓴 기업 사냥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기업을 일단 싸게 지 돈이 아니라 어디 빚내가지고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후에 지금 금양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매각을 해버려요. 헐값에. 그리고 나중에 거래 재개가 되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리고 이렇게 뭐 시비 배정, 시비 발행 떼서 회사에 돈 입금한 후에 요거 먹고 튀는 애들이 대부분 기업 사냥꾼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주님들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쓸데없는,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요 국민청원 이거 하자라고 선동하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아 진짜 욕도 아까워요. 저희 집 댕댕이 고양이보다 못한 인간들이 더한 인간들입니다. 주주님들께 실익이 전혀 없어요. 실익이. 제발 이런 데 속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